730 재보선이 이제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승부처의 한 곳으로 꼽히는 수원, 그리고 서울 동작을 관련 소식을 연달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주말을 맞았는데 수원, 굉장히 여야 모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활을 걸고 있는 격전지죠. 근데 수원에다가 새정치연합이 천막 당사를 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데 천막 당사, 새정치연합이 표현하기로는 천막 현장 상황실. 현장 상황실이요. 현장 상황실. 어쨌든 전국의 730 재보궐 선거를 거기서 모두 진두지휘하겠다는 거고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머물면서 현장을 지휘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수원에만 있겠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현장을 지휘하되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겠다. 그러나 수원, 정확히 말하면 수원 영통 지역에 이 천막을 쳤고요. 거기에 이제 송호창 전략홍보본부장은 계속 선거 끝날 때까지 거기서 상주를 하고, 두 공동대표 중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할 거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5석만 얻으면 어느 정도 선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당내외적으로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해서 되겠느냐.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수원,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안철수 대표가 다음 향후 행보에도 워낙 직접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천막 상황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5곳이 지금 재보궐 선거 대상이잖아요. 그중에서 수원은 4개 선거구가 있고 그중에서 3곳, 을병정 3곳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거기에 그만큼 공을 들이는 차원에서 현장 상황실을 차린다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게 굳이 천막이어야 하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천막 당사 계획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영통에 웬 천막입니까, 여러분? 한 자리 더 얻겠다는 얄팍한 그런 발상,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금 보셨는데, 정의당에서는 박근혜 따라하기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천막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죠. 2004년 3월 총선 당시죠. 2004년 3월 24일입니다.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가 됐고 출근한 첫날이었는데, 당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당사에 가서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사 문 앞에 있던 저 간판을 떼서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저 MBC 본사 맞은편에 있는 터에 천막 당사로 그 간판을 들고 갔죠. 그게 이제 천막 당사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와 이제 천막을 쳐놓고 총선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그 첫날에 조계사에서 108배를 하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이제 탄핵을 하고 차떼기 수사로 받으면서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돈을 들이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천막 당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어쨌든 당시에 위기라고 했던 50석도 못 얻는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121석을 얻으면서 원내 2당을 굳건한 위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새정치연합, 야당 쪽에서 더 천막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2007년 대선 이후에 여의도 당사를 팔아서 영등포로 갔고,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서울광장에 김한길 대표가 101일 동안 천막을 세워놓고 당시에도 이제 농성을 좀 벌였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트레이드 마크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오히려 활용은 더 야당에서 많이 했던 그런 천막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수원 대첩,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오늘도 수원에서 격돌했다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지도부가 모두 수원으로 이제 총출동을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3시부터 지금 수원역에서 수원에 출마한 3명의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고, 그에 앞서 오후 2시에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해서 역시 수원에 출마한 3명의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쳤습니다. 수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구 중에 3개의 지역구. 그리고 수원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중앙이고 인구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표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고, 수도권 중에서 서울, 김포, 평택이 나머지가 있지만 그곳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이 격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여야별로. 그러나 이 수원은 특히나 최고의 접전지고,
이번 또 730 재보궐선거가 아주 큰 이슈나 구도가 잘 붙지 않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니느냐. 특히 휴가 때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도 가장 최저가 될 거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특히 지지층을 많이 이끌어서 투표를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여야의 숙제고 거기에 이 수원이 가장 대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여야가 최대 격전지다. 이거 이견이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격전지가 있잖아요. 서울 동작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오전에. 네.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일단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뭐 네. 일단 인지도가 좀 높기 때문일 텐데 본인의 높은 인지도에 더해서 이제 지역과 토착하는 공약을 많이 내걸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서울 사당시장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예. 주로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장제 터널을 빨리 뚫겠다. 네. 강남의 테헤란로를 잘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곳이었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 김무성 당대표가 와서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내가 100%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게 손도장까지 서로 네. 찍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나경원 후보의 높은 인지도에 여당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당은 뭔가 이제 돈을 좀 더 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힘 있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한 오늘 나경원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말고도 새정치연합에서는 기동민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각각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세 사람의 선거 전략 어떻게 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전략이 좀 차이가 나죠. 서로 이제 처한 위치가 또 다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높은 인지도가 또 네. 있는 데다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표에도 나오지만 엄마의 힘으로 네. 또 여성 대통령의 여성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들고 나온 게 강남 4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옆에 인접해 있는 동작을 네. 강남으로 같이 붙일 수 있을 만큼 발전을 시키겠다. 많은 여성 엄마들이 이 강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같이 연결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기동민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후보는 인지도가 좀 낮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경원, 기동민, 노회찬 후보 모두 동작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네. 외부에서 온 후보들이지만 특히 기동민 후보는 세 사람 중에서도 인지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대해 본인이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의 남자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의 남자의 이름을 하고 있고 기동민 이름에 기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뭔가 선거 전략상 기동성 있게 빨리 네. 움직이면서 인지도를 높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자동차를 네. 직접 몰면서 선거를 하고 있고 노회찬 후보는 아무래도 본인이 약간 제3의 정당, 네. 대한정당으로서 정책선거, 뭐 머슴론 이런 걸로 일하는 이미지를 계속 설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나경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결과를 보면 2등에 비해서 더블 네.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동민 후보 그리고 노회찬 후보 이 야권 후보가 연대를 할 것 아니냐, 네.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야권 연대 과연 성사가 됐습니까? 내일이 네. 21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를 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순간 야권연대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4%의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3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권연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네. 투표장에 갔을 때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후보를 등록하는 순간. 네. 그건 이미 후보를 등록은 이제 끝났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동민, 노회찬 두 후보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이름은 들어갑니다. 네. 대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사퇴를 하면 네. 그 이름 옆에 사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투표용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찍을 때 이 사람이 사퇴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나 만약에 투표용지에 인쇄가 들어가 버리면 네. 그냥 똑같이 사퇴한 것이 안 나옵니다. 투표용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가면 전부 다 이 사람 아직도 사퇴를 안 했구나 이렇게 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반감되죠. 실제로 이번 6.4 지방선거 때 경기와 부산 지역에서 투표일을 한 3일 앞두고 그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네. 거기에 엄청난 사표가 몇만 표의 사표가 거기에 몰렸거든요. 네. 그만큼 이 야권연대 효과가 반감되는데 오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대당 통합은 이제 없다. 네. 새정치연합이 거부한 걸로 알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김한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당대당 통합은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내일 투표용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네. 당대당은 아니더라도 이 후보별로는 아직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는 당대당 네. 야권연대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양당 있는데 모두. 예. 사실은 사표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 네. 그런데 2012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2012년 대선 때죠.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지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권은희 후보에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가 남편 소유의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숨기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경찰관 시절에는 모해 의증 혐의, 변호사 시절에는 의증 교사 의혹, 작년에 석사 논문은 무더기 표절 논문, 그리고 이젠 재산 축소 의혹까지 도대체 권 후보의 의혹 시리즈의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남편의 직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체도 없는 정체불명의 유령 해설을 차려놓고 대형 뷔페, 오피스텔, 스타벅스 커피숍, 노래방, 당구장 등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직업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 업자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이런 물음에 즉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떳떳지 못한 숨기고 싶은 무엇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은희 후보는 이런 온갖 가진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표절 논문이 단순 실수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왜 실수인지 본인이 직접 밝히면 됩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애꿎은 선거운동원이나 당직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설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의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설명하면 됩니다. 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권은희 후보의 의혹 시리즈, 도대체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도 응대하기도 참 힘듭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분 공동대표께서 왜 이런 의혹투성이 후보를 공천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은 이 전대미문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인 이 공천에 대해서 실수라든지 유감 표명이라든지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권은희 후보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730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수원과 서울 동작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새누리당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권은희 후보에 대한 추가적인 그 의혹 제기와 그리고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현장을 연결을 했는데요. 권은희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야권연대의 사표,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때에도 네. 사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12년, 그러니까 그 야권 연대라는 걸 했을 때 그 후보 등록 일 전에 하느냐, 아니면 투표용지를 찍기 전에 하느냐가 그런 식으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막판까지 이제 야권 연대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죠. 당시에는 11월 26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11월 23일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죠. 어쨌든 그 기준에 있어서도 결국 그 사표를 막기 위해서 26일이라는 후보 등록일 이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어쨌든 야권연대 핵심은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합쳐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730 재보선 소식 그리고 야권연대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